이번 37화 예고 여러분 그냥 넘기면 진짜 후회합니다. 왜냐면 이번 회차는 단순한 갈등이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숙과 동석, 그리고 천수처 이 세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의 심리전과 감정 폭발,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 붕괴와 회복이 동시에 그려지거든요. 말 그대로 사랑과 책임, 배신과 용서가 뒤엉켜 시청자의 가슴을 쥐어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번 예고 속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요, 광숙이 쓰러집니다. 진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요. 왜요? 천수처가 갑자기 한국에 돌아와서 이혼 안 하겠다 선언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가문의 상징인 술도가를 부동산에 내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예요. 형제들 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동석과 광숙의 연애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꾹 눌러놨던 형제들의 서운함과 분노가 터지고 말죠. 우린 뭐야, 이제 가족도 아니냐? 형제들의 울분은 동석을 흔들고 광숙의 마음을 찢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천수처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진짜 이유, 그 안에 감춰진 충격적인 비밀까지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드라마의 핵심 갈등을 가장 생생하고 몰입감 넘치게 만나게 될 겁니다. 혹시 드라마를 몇 화 놓치신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전개 상황 싹 정리되고 37화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광숙과 동석 그들의 사랑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동석과 광숙의 연애 소식이 형제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어색한 웃음으로 넘기지만 사실 모두의 가슴속에는 무겁고 말 못할 감정이 쌓여만 가죠. 특히 막내 강수는 그동안 광숙을 누나처럼, 엄마처럼, 친구처럼 의지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강수는 어느 순간부터 광숙의 표정에서 예전의 온기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무심한 듯 조금은 멀어진 듯한 말투와 눈빛. 회장님이랑 진짜 사귀는 거예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광숙. 강수는 그 순간 자신이 가족 중 가장 소외된 존재가 되어버린 느낌을 받습니다. 둘째 형 역시 속내를 감춘 채 광숙과의 거리를 둡니다. 그는 평소 가족 간의 유대를 중요시하던 인물로 광숙이 가족 모임에 불참하거나 연락이 뜸해지자 누구보다 먼저 이상함을 느끼죠. 예전엔 아프면 죽겠다고 전화하던 사람이었잖아. 지금은 누가 아픈지도 모르겠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배신감과 섭섭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낀 광숙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사랑은 사랑대로 지켜야 하고 가족은 가족대로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두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가족의 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광숙은 매일 밤 자책과 고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의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죠. 형제들은 회장님한테 빠져서 우리를 버렸다는 오해를 하고 있고 광숙은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심리 전쟁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꺼내놓았다면 모두가 덜 아팠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서운함은 점점 분노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동석에게 그리고 광숙에게 날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렇게 좋아요, 회장님이? 그럼 이제 우린 뭐예요? 그냥 남이에요? 형제들의 이 울분 섞인 대사는 단순한 질투나 이기심이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과 정에 대한 절규라는 걸 시청자들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광숙의 표정은 무너집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이 사랑이 너무 늦게 찾아온 걸까? 그리고 이 장면은 37화 전체의 감정선을 결정짓는 중요한 도화선이 됩니다. 형제들 사이의 감정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으면서 이제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할 수 없게 된 동석. 동석은 깊은 한숨을 내쉰 채 조용히 형제들을 한자리에 불러냅니다. 거실 한켠에 삼삼오오 모인 형제들. 침묵은 무겁고 공기는 묘하게 날카롭습니다. 동석은 묵직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광숙 씨랑 나 진심입니다. 이 말의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습니다. 막내 강수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리고 옹수는 이를 악문 채 쓴웃음을 짓습니다. 진심? 형수님 그게 진심이면 그동안 우리랑 함께했던 시간들은 뭐였어요? 강수가 울분 섞인 목소리로 던진 이 한마디에 그 자리는 순식간에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죠. 흥수도 잇따라 말을 이어갑니다. 형수 우리한테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회장님 여자친구인가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에 동석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도 그게 쉬울 줄 알았겠어요. 하지만 마음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형수님이 마음대로 한 선택이 우리에겐 평생 남을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형제들의 말은 날카롭고 그 속엔 배신감과 외로움,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결핍이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광숙은 그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채 멀리서 이 상황을 전해 듣고 또 다른 괴로움에 휩싸입니다. 내가 이 가족을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동석은 그녀의 마음까지 알기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습니다. 나는 동생들도 포기 못하고 광숙 씨도 포기 못해. 내가 다 책임질게요.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말에 막내 강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하죠. 회장님, 그 말이 더 아프네요. 그 말이 더 미워. 진심이 상처가 되는 순간. 그건 때때로 거짓보다 잔인합니다. 이 장면은 사랑 하나로는 해결되지 않는 가족의 감정 구조를 아주 현실감 있게 보여줍니다. 누구도 틀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아프고 오해하고 미워하는 상황.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도 흔들리며 버티고 있는 동석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결심하죠. 광숙을 지키는 것도 형제들과의 관계도 모두 놓지 않기로.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할지는 그 역시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상황을 뒤흔들 강력한 인물이 한국에 귀환합니다. 바로 천수처. 이름만 들어도 긴장감이 도는 그녀가 예고 없이 조용히 공항에 발을 딛는 모습인데요. 구겨진 흰 셔츠, 어두운 선글라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뒤로 쓸쓸함과 결의가 공존하는 뒷모습. 그녀는 이혼 서류가 아닌 결정적인 한마디를 품고 돌아온 겁니다. 이혼? 그런 거 없어. 내가 나가면 이 집 다 무너지는 거 알잖아.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순간 말을 잃습니다.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감정도 눈물도 타협도 없는 목소리로 선언하죠. 내가 다시 돌아왔고 이혼은 없다. 술도 가도 내 방식대로 정리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핸드백에서 꺼낸 건 충격적인 서류 하나. 술도가 본관 건물과 땅 전체가 부동산에 매물로 등록된 서류입니다. 이제 이 집은 시장에 나온 상품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 오랜 전통과 가문의 자존심이 깃든 장소를 한순간에 팔 수 있는 물건으로 격화시킵니다. 가족들은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우리가 지켜온 건데 하지만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말합니다. 내가 지켰어? 누가 뭐 하나라도 제대로 책임졌니? 내가 돈을 벌었어. 집을 살렸어?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엔 그동안 외면당해온 사람으로서의 깊은 서러움과 상처가 느껴집니다. 사실 천수처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이기적인 엄마로 몰아간 가족들, 미국에서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들,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이제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러 돌아온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광숙은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술도가가 시장에 나왔다고?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툭 바닥에 떨어집니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 그 눈빛은 단순한 충격이 아닌 가족을 잃는 상실감, 그리고 사랑이 위협받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건 그냥 집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고 우리의 추억이에요. 왜 아무도 그걸 몰라줘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천수처의 귀환과 그녀의 폭탄 선언은 이 드라마의 흐름을 완전히 뒤흔들며 각 인물의 감정과 선택을 한 단계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천수처의 진짜 의도였다면? 그녀는 단순한 복수나 상처 치유를 넘어 더 큰 비밀을 감추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술도가가 시장에 나왔다고요? 그 소식이 전해진 순간 광숙은 마치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공포와 멍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천수처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하고 냉정했죠. 왜? 내가 가진 것도 아닌데. 그냥 흘려보내. 그게 인생이야.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광숙의 심장에 송곳처럼 꽂힙니다. 술도가는 그녀에게 단순한 가업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릴 적 추억, 부모님과 함께 만들던 음식 냄새, 동석과 처음 눈을 마주쳤던 장소, 사랑과 가족의 온기가 모여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매물이라는 단어로 평가절하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배신이었습니다. 순간 광숙의 시야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답답함. 머릿속은 백지가 된 채 그녀는 천천히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한 형제가 급히 뛰어오며 그녀를 부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 차가운 이마, 떨리는 손끝, 그 모습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조여오기에 충분합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동석은 광숙의 손을 꼭 잡은 채 울부짖습니다. 광숙 씨,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미안해. 제발 눈 좀 떠줘.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고 눈에 고인 눈물은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쓰러짐이 아닙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결정적인 시점을 보여주는 클라이맥스입니다. 사랑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지키고 싶은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 광숙은 누구보다 강해 보였지만 결국 가장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형제들과 동석은 말없이 대기 중입니다. 그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누구도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광숙이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천수천은 자신이 이런 사태까지 불러올 줄은 몰랐다는 듯 조용히 술도가 앞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이게 내가 원한 결과였을까? 그녀의 눈엔 슬픔인지 후회인지 모를 고요한 눈물이 맺히는데요. 이제 모두가 상처 입은 이 전쟁 속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미게 될까요? 광숙의 쓰러짐 이후 가족들은 잠시 말을 잇습니다. 병원 복도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지만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합니다. 동석은 병실 유리창 밖에서 광숙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늦게 온 걸까?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가족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형제들 중 누군가는 천수처의 귀국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술도가의 권리관계가 이미 이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누구보다 조용히 있던 둘째 형이 있던 겁니다. 형, 그때 어머니한테 연락 왔던 거 왜 말 안 했어? 강수가 불쑥 던진 질문에 둘째 형은 당황한 듯 눈을 피합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어. 그냥 이혼 관련 서류 때문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림이 막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청자들의 시선도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편 동석은 술도가의 법적 소유권 서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찾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부동산요? 천수천님 명의 아니에요. 최근에 위임장 통해서 제3자로 소유권 이전됐어요. 제3자. 누구요? 동석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적힌 이름은 광숙의 오래된 친구이자 동석의 과거 연인 연희. 네, 그동안 별다른 존재감 없이 조용히 등장했던 연희가 사실 이 모든 일에 그림자처럼 개입해 있던 것이었죠. 이쯤 되면 시청자들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천수처의 행동은 정말 순전히 감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조종 아래서 계획된 복수였을까? 그리고 그때 광숙은 병실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다들 나한테 칼을 꽂아. 그녀는 점점 눈을 뜨고 이제 이 전쟁의 판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천수천은 말합니다. 이제 알겠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란 걸. 그리고 동시에 둘째 형은 한 장의 봉투를 들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 안엔 오래전부터 숨겨온 진실과 이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언장 사본이 들어있었죠. 이 모든 퍼즐이 이제 하나둘씩 맞춰지며 37화는 단순한 감정 갈등을 넘어 권력, 과거의 복수, 감춰진 가족의 비밀이라는 복합적인 스토리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누가 먼저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병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스며드는 시간. 기적처럼 광숙이 조용히 눈을 뜹니다.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이고 고개를 돌리자 동석이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그 안엔 분명한 진심과 책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속삭이죠.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왜 그렇게 날 지켜? 그 말에 동석은 고개를 들고 울음을 꾹 참으며 말합니다. 지켜야 했으니까. 널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그 모든 걸 그건 포기할 수 없었어. 하지만 광숙은 자신을 둘러싼 상처와 고통이 단지 사랑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내가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그냥 우리 둘의 일이 아니야. 그 순간 동석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사랑 하나로 모두를 설득하지 않겠다고. 대신 가족에게 손을 내밀고 상처난 관계를 직접 마주하기로 한 겁니다. 그는 형제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광숙이와는 당분간 거리를 두겠어. 그게 너희들한테 덜 아픈 선택이라면 그걸로 시작할게. 하지만 술도가마는 반드시 지킬 거야. 우리 부모님, 우리가 함께 만든 기억, 그 모든 게 담긴 곳이니까. 형제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막내는 조용히 물어봅니다. 진심으로 형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게 했을까요? 동석은 그 말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건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자책해온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광숙이 병실에서 직접 나옵니다. 하얗게 뜬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하죠.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치지 않으려 해요. 술도가를 제가 지킬 거예요. 이 집도 이 가족도 누가 뭐래도 제가 붙잡을 거예요. 이 대사는 37화 전체의 감정 회복을 상징하는 명대사로 광숙의 진심이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천천히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형수님. 그 한마디에 광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흐르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입니다. 그 순간 동석과 광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갈 동반자의 눈빛이 됩니다. 술도가 마당에 서 있는 천수처. 그녀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유서 같은 편지를 가만히 펼쳐봅니다. 편지의 내용은 자조석인 독백처럼 흘러나옵니다. 내가 가진 건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도 있는 가족이었고 내가 지킨 건 어느새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버린 전통이었어.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져야만 했는지 생각해봅니다. 자신의 욕망, 미국행이라는 선택, 자식들에게 무서운 엄마, 이기적인 여자로 남아야만 했던 시간들. 그러나 아무도 몰랐죠. 그녀 역시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족 사진을 붙잡고 눈물 흘리던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이 모든 행동들 이혼 거부, 술도가 매물 등록 광숙에게 날선 말들을 던졌던 것까지 사실은 단 하나의 진심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가족을 다시 붙잡고 싶었어. 그녀는 술도가를 없애야 모두가 다시 모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전통이 이제는 모두에게 짐이 되어버렸음을 그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천수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모든 갈등과 분노를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초기이지만 진행이 빠를 수 있는 담도암. 그 사실을 들은 순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다들 흩어지게 두면 안 돼. 한동석 회장, 광숙 형님, 형제들이 모두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멀어지더라도 이 마지막 선택으로 한 번이라도 다 함께 부딪히게 만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건 광숙의 쓰러짐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녀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술도가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광숙이 정신을 차렸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천수처는 처음으로 무너집니다. 미안해요. 내가 광숙 형님을 그렇게까지 망가뜨릴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나 이기적이었지. 근데 그게 나였어. 나 아니면 아무도 이런 선택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매물로 내놨던 술도가 서류를 찢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이 떨리면서도 하나하나 찢어내는 모습은 그녀가 자신의 오만과 고집을 내려놓는 장면이자 처음으로 가족에게 진짜 마음을 전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마당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젠 나도 좀 안아주면 안 되겠니? 이 대사와 함께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그녀의 진짜 외로움과 사랑이 비로소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천수처의 진심이 드러나고 광숙은 회복했고 동석과 형제들 사이에도 조금씩 틈이 메어지고 있던 그 순간. 술도가의 마당에 다시 모인 가족들. 짧지만 묵직한 침묵 후 광숙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 집은 누구 하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온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같이 책임져요. 그 말에 천수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이제 내 자리를 너희가 이어가. 그 말은 단순한 퇴장이 아닌 책임의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선언이었죠. 형제들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작은 미소를 나눕니다. 그 짧은 장면은 말보다 강력하게 가족이라는 이름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게 평온하게 끝나려는 찰나. 동석의 전화기가 울립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급격히 굳습니다. 뭐라고요? 술도가 불이 났다고요. 순간 모두가 술도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은 마치 가족이 다시 함께 뛰는 마지막 미션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위기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죠. 진짜 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검게 타들어가는 술도가 간판 위로 불길하게 웃고 있는 연희의 눈빛이 스쳐 지나가며 37하는 숨을 먹게 하는 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랑, 가족 그리고 진심과 오해가 얽힌 치열한 감정의 흐름을 새로운 각색을 해보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